올해 들어가는 세금만 5,400억이 넘는다? 정작 사람들은 이걸 많이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또 뜯어말린다고? 이럴 수가 있나? 네, 안녕하세요.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뭐 예정된 게 아니라요. 올해 시행이 확정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전기차 차주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안 타는 분들이 내는 세금까지도 이렇게 쓰인다는 게 문제죠. 물론 세금이 잘 쓰인다면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할수록 이용자들까지 불편을 겪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걸 어떻게든 막는 게, 그게 안 된다면 잠깐이라도 멈춰보는 게 최선인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게 사실상 거의 마지막 남은 수단이라고 보는데요. 모트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국회 전자청원을 올렸는데 지금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모트라인에서 올려준 청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고요. 이게 지금 왜 필요한 건지, 5,400억 넘는 세금이 이렇게 쓰이면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자청원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모트라인과 저희 스포일러가 청원 참여를 요청드리는 거라서 작은 감사의 표시로 참여 인증을 하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도 드린다고 하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인증 참여 방법은 국회 청원에 참여했다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찍으신 다음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전기차 차주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잘못 시행되면 될수록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모트라인에서 올려준 청원 내용을 정리해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청원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도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면 세금은 낭비되는 거고 사용자는 더욱 불편해지고 충전 환경은 더욱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냐? 모든 시작은 스마트 제어 충전기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이 문제는 모트라인에서 꾸준히 다뤄서 조회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저희도 이 문제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다뤄왔고 모트라인은 심지어 기후부한테 답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청원이 나왔다는 건 뭐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 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첫 번째는 충전량 강제 제한입니다. 이게 기후부의 설명과는 반대되는 내용인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스펙 중 하나가 주행가능 거리잖아요. 이게 구매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충전량을 강제로 100%까지 못 채운다? 이건 내가 지불한 가치만큼 차의 성능을 강제로 못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만큼 부당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100번 양보해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100%까지 충전하면 화재 위험이 실제로 커진다? 그런 거라면 충전량 제한이 타당하고 전기차 제조사가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미 많이 다뤄드렸지만 계기판에 표시되는 100%는 실제로는 100%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배터리마다 안전마진이 설계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100% 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기후부가 충전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미 현장에선 충전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언제죠? 전기차 화재가 한창 이슈될 때였습니다. 이때 화재 예방을 명분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전제가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량 제한, 이걸 기본으로 설계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충전량 제한? 오케이, 이것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최근 들어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핵심 기능으로 홍보되고 있는 PNC와 V2G, 이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거죠. 여기서 PNC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V2G는 예컨대 내가 당분간 차를 안 써요. 그런데 배터리는 많이 남았다. 이럴 때 전력망에 연결을 해서 전기를 되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 제어 충전기 사업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체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뭐 처음 도입되는 기능들이니까 나중에라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구현된다 해도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는 게 청원의 취지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차 충전을 언제 하나요? 회사에서 출근해서 아니면 집에 귀가한 다음에 하잖아요. 즉 전기차 충전은 대부분 고정된 장소에서 쓴다는 거고 항상 사용하는 충전기를 쓴다는 거죠. 이 소리는 이미 내가 쓰는 충전기에 필요한 앱도 설치되어 있고 이 앱에 카드도 등록되어 있어서 이미 대부분 편리하게 충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PNC 기능이 지원되면 더 좋죠. PNC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기능 때문에 멀쩡한 충전기들까지 싹 다 뜯어내서 새로 설치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충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나 개인이 사비로 설치하는 거야 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설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음 취지로 연결되는데, 실제 현장에는 5년이 지나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충전기들이 많은데 내구 연한이 5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전기를 죄다 교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충전기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요. 왜냐하면 그래야 보조금이 지급되거든요. 이렇게 불필요한 교체를 반복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계속 지급되고, 정작 그렇게 설치됐다고 해서 기능을 죄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치 비용이 늘어나면서 충전 요금도 늘어나고, 그렇다고 유지 보수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전기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선 불필요하게 충전비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전기차를 안 타는 사람들 입장에선 내가 내는 세금이 수천억씩 낭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수천억씩 쏟아부을 게 아니라 업체들한테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게 하고, 이걸 못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다음 보조금 대상에서 확실하게 제외해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무조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이 책정됐으면 그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거잖아요. 이걸 진짜 저희도 여러 번 다뤘고,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김필수 교수의 주장이 왜 잘못된 건지도 상세하게 다뤄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까지 등장한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원하는 해결은 뭔가요? 체감 가능한 해결이죠. 정부 부처에서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용자들과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어딘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세금이 거의 매년 쓰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정부 설명은 뭔가요? 우리는 충전량 제한 강제로 안 한다, 이건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미 충전량 제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보급되고 있고, 이걸 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완속 충전기는 사실상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가 아니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일반 충전기와 스마트 충전기가 보조금 지급 대상표에 같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스마트 제어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완속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잠시 충전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해도 이걸 잠시만 멈추고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봐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매년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충전기 보급량이 상당하다, 전기차 보급 대수 대비 충전기 보급 대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거잖아요. 이 말대로만 보면 어차피 보급된 숫자는 많으니까 몇 개월 정도는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앞으로 들어갈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을 제대로 설계해서 나아가는 게 맞다는 거고요. 당장 안PD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초적인 설계도 제대로 된 게 맞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희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게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 세 가지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 했잖아요. 언제는 뭔가요? 언제부터 충전기를 본격적으로 보급할 거냐, 어디에는 뭐다, 주차면마다 충전기 단위로 보급할 거냐, 아니면 주유소처럼 충전소 단위로 보급을 할 거냐, 어떻게는 뭔가요? 민간 기업들 지원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부가 주도해서 충전기를 보급하고 관리까지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매년 충전기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에부터는 제대로 설계된 게 맞나 싶은 거죠. 어디에가 제대로 설계되려면 주차 해결도 동시에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주차면 단위로 충전기를 늘린다? 그럼 충전기가 설치된 자리는 전기차만 될 수 있게 하냐? 보급 대수가 많으니 내연기관차도 주차할 수 있게 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거냐,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차 역차별 논란을 함께 없앨 거냐, 아니면 아예 전기차만 될 수 있게 해서 전기차 보급까지 늘릴 거냐, 이런 기본적인 얘기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있나 싶은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 이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던 모든 정부를 통틀어서 정부가 진짜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싶은 게 맞는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여기에 진심이었다면 국산 전기차 가격부터 정상화 됐을 겁니다. 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역할이 그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브리드 차를 독려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논란되고 있는 게 뭔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있죠? 이 차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충전구역 주차 시간을 7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고 정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습니다. 7시간을 넘어가면 과태료가 무려 10만 원에 달한다고 해서 논란이 더 컸는데, 이 논란이 커지면서 자정에서 6시까지는 규정을 예외 적용한다는 식으로 한 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 게, 낮에 자고 밤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낮에
낮에 충전하고 밤에 차를 급하게 써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 한 편으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정책 자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전기차를 타라는 건지 하이브리드 차를 타라는 건지 아니면 아예 내연기관차를 계속 타라는 건지 정책의 목적과 취지가 뭔지 이용자들 입장에서 도통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실효성 없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싶을 정도거든요. 이런 와중에 올해도 5천억 넘게 쓴다고 하니 환장하겠다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대중들의 관심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흔하긴 합니다. 세금 부담이 복잡하게 분산되거나 성과 지표가 숫자 보급처럼 단순화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실제 비용과 비효율이 가려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재정착시라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기로 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건 전기차를 안 타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도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숨 고른다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멈춰서 근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일단 청원 숫자가 30일 이내에 5만을 넘어야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상임위로 넘어가야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거라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청원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 청원 인증샷을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모트라인에서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발 올해만큼은 이 문제가 바로잡혔으면 합니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용이 거의 바뀐 게 없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스포일러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